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합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SK 인적성 검사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지난주 기업들의 어떤 인적성 검사가 몰리면서 서류 합격을 하고서도 눈치 작전에다가 이 퀵 서비스 작전까지 그야말로 뭐 인적성 대란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빈익빈 부익부 때문입니다. 맞아요. 붙을 분들은 다 붙고 떨어질 분들은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서류 광탈이란 말이 정말 좀 모자랄 정도로 그 마음에 저희가 굉장히 마음 상했을 분들은 오늘 또 샵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에서 저희가 달래고 또 달래드리겠습니다. 네, 서류 광탈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지 또 서류에 광탈한 분들은 이 시점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 최강 컨설턴트들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완전체가 모이는데요. 금요일 샵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서류 광탈의 이유. 저희가 지난주에 취업 컨설팅 최강 어벤져스 쌤들 지난주 한 명 빠졌었는데 오늘 최강의 쌤들 세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어벤져스 쌤들 모시겠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조민혁 강사님, 차재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시죠? 빠지신 거. 제가요? 여기 대본에는 있었는데 말이야. 안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난주 바쁘셨어요? 몸이 점점 노화가 돼서 힘들었습니다. 왜 슬프게 또 갑자기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 주에 이제 SK 인적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쌤들 제자들 중에서도 SK 시험 본 친구 있죠? 예,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조쌤 어떻게 많이 인적성이 SK가 이제 많은 배수를 지금 합격시키고 있어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강사분들도 인적성까지 가는데 많은 인원을 또 그러니까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내일 모레 인적성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 생각이 서류에서 많이 뽑았으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실력자가 아닌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실력자인데 왜냐하면 지원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강사 차코치입니다.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잘 지내셨죠? 좀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인적성까지 가신 것도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인적성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인적성에 올라가신 분들이 어떤 스펙과 강점을 가졌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쌤들 어떤 학생들이 좀 붙었나요? 이 스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특이점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을 듯했던 친구들이 탈락한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 공통점이 없다는 거죠? 예, 공통점을 스펙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큼 그 성의를 들여서 썼느냐에 따라서 좀 확실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대에 있었어요? 지방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방대 중에서는 이게 지방대라고 붙여야 되나? 그 외대 용인에 있는 친구 중에 거긴 지방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방대 학생이에요. 수도권으로 왜 지방대 아닙니다. 그래요? 명확하게 레인 밸류가 있는 학교입니다. 용인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일인가요? 그 반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화장이 있어요. 일으킨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반대 경우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이 친구는 스펙면으로 보면 괜찮았는데 떨어졌던 친구들.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그 미크에서 뉴욕에서 거기서 경제를 전공했던 친구인데 학점도 뭐 3.4 괜찮아요. 미국에서 받은 것 치고는. 기본적으로 영어 잘할 거고. 그런데 처음에 저 자소서를 가져왔는데 사실 건드려질 수가 없더라고요. 쓸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고 사실은 생각도 없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제 강의를 수강할 때 혼자 안 오고 어머님하고 같이 왔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와서 제가 몇 마디 질문했더니 한 다섯 질문했는데 5개를 다 어머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 있어요. 그 학벌은 굉장히 좋은데 어머니에게 수족이 붙들린 본인의 생각이 없는 거죠. 그동안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특히나 ISK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표현까지 썼느냐면 잡초형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잡초형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없거든요. 자소서도 그에 걸맞게 아무것도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래도 도와주느라고 도와줬는데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탈락했고 오히려 뭐 안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동국대 컴공 친구 중에는 학점이 그닥 높지는 않았어요. 학점이 3점 초반대였었고 토스도 높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는
SK CNC를 지원했는데 이쪽 업계가 얼만큼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업력이 있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좀 배워본.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좀 했죠. 네. 그런데 동종업계에서? SI가 얼만큼 삶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일이 힘든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각오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서 그렇군요.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네. 태성 쌤 같은 경우는 버라이어티하게 됐다는 점을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요. 네. 민혁 쌤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과생들은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공대생들은 SK하이닉스 사실 두 회사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렇죠. 채용 인원이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지방대 분들도 이공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상관이 없이 서류 통과율이 상당히 높은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한 달 반 전에 수시 채용을 했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거기서 최종 불합격을 했는데도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 또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입사원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은 회사가 지금 하이닉스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을 했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뭐 브로드밴드나 이런 쪽은 인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학교라든지 학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좀 고스펙화되고 있어서 그런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상대평가에서 좀 밀려서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2부에서도 제가 사연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못 시켜서 문과분들이 불합격한 사례들이 있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4학년이라든지 졸업을 이미 한 구직자가 아니시라면 평소부터 지금 대학 생활을 하실 때 경험 점검이나 사전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구직 활동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진행할 기업들 좀 알아볼게요. 쌤들 내용은 이제 뭐 스펙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되겠고요. 직무에 대해서 네. 자기소개에서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번 주에는 이제 SK, LG, GS, 하나 등의 기업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인적성 치르는 SK 같은 경우에는요. 자소서가 굉장히 깐깐하고 또 자소서 문항수, 글자 수 자체도 엄청났습니다. 자, 우선 차코찌님께 여쭤볼게요. 제자들 중에서 SK 쓴 친구들 얼마나 됐는지 뭐 궁금한데요. SK야 뭐 꿈의 기업이다 보니 네. 다들 뭐 티와 관계없이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항의 어떤 종류도 다양해지고 NCS식의 그 경험을 자세히 묻는 자소서 문항들이 많다 보니까 작성을 하려고 마음들은 먹는데 미루다가 마감에 임박해갖고 그냥 적당한 경험, 적당한 이야기를 적고 끝내는 게 많아서요. 지원한 사람들은 많지만 제대로 고민하고 지원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마시고 나름 된 열심히 친구, 디테일하게 된 친구가 말씀드리면 있냐고요? 된 친구가 있죠. 있냐고요? 그래서. 근데 문과 친구들은 확실히 경험 선택이 좀 어색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된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이과 친구들 중에 이제 앞에서 말씀들 주셨으니까 이제 SK CNC 같은데 네. 이제 강남대 전자공학도 이제 S군 이 친구는 이제 학점이 3점대 초반이기도 한데 대신 IT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국가 교육들, 뭐 포럼 자기가 찾아도 가보고 그런 곳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해당 문항에 맞게 프로젝트 했던 것들 뭐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경험 선택을 잘하고 학교는 강남이지만 예. 강남대지만 그래도 강남이죠. 강남 아니고 강남대학교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온 친구군요. 그쪽에 특화돼서 공부를 해왔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관련 회사들의 그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요. 네.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은 확인해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무 장학금 역량을 많이 좀 쌓아온. 그렇죠. 제 매니저까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자 태성 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강남대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강남대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SK 하면 막 되게 막 수도권 내 좋아야 서울 될 것 중심 같고 인서울에 스펙이.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도 뭐 외대 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괜찮을 만한 그 이력들이 있나요? 저는 그 이제 반대의 경우로 자꾸 말씀드릴게요. 스펙이 좋다고 그냥 넉넉고 있지 마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 예. 대표적인 게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에리카 아니고요. 아니고요. 서울대 경영대 출신인데 화학과 출신이네요. 화학과 네네. 출신이고 학점도 3.6, 토스도 6이고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공 쪽에서는. 근데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쪽에 엔지니어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 친구 안 됐어요. 근데 서류가 안 된 거예요? 예, 서류가 안 됐어요.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그 자소서를 보니까 제가 고쳐주긴 했는데 학생들이 참 특이한 게 고쳐주면은요. 제가 이제 고쳐주면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고치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그 얘기까지 듣고선 최종 제출하기 전에 저한테 안 보여줘요, 잘. 아. 네. 고치고서 안 보여줬던 친구들은 대부분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거지. 그냥 보여달라 했는데 안 네, 보여줬나 하던 봐요. 대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평가하고 고쳤어요. 네, 네. 고쳤습니다. 네. 내가 잘 보니까 이 고쳤고요. 정도는 예. 괜찮은데 내 친구도 이거 정말 좋다고 이거 그냥 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고치라 그러거든. 근데 그 심리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웃기다. 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전적인 SK 중에서 1번 항목 중에서 도전적인 그 경험들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1번 내용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그 프로젝트 이공계니까 프로젝트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 CCU 공정 내에서 무슨 흡수제 부식성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뭐 MEA 조사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해결했어요. 이걸 1번에다 써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죠. 야, 이거는 질문의 의도를 먼저 좀 보자. 거기에 맞춰서 네 프로젝트를 활용하더라도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읽히기가 다르게 읽힌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낸 거 보니까 안 고쳤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스펙 좋아도 아니, 자소서에서 그 친구 떨어진다. 앞으로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고치시고요. 난 내기 전에 확인 꼭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화학과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생각이 나요. 상명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상명대가 천안 쪽에도 있고 그 어디죠? 고대 그쪽에도 있거든요. 그 네. 성신여대랑 그 상명대 그 서울 캠퍼스에도 있는데 이 학생이 학점 관리는 쪽 말고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래서 학점 관리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소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써서 어떻게 이렇게 평소부터 자소서 준비를 했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2014년도에 방송에 출연을 했었대요. 본인이 게스트로. 네. 네, 그 23살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한국직업방송에 그때 제가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해서 선생님 수업이라든지 이런 방송 보고서 이제 자소서를 고쳐서 냈는데 지금 LG 화학도 면접을 보고 7개를 지원을 해서 6개가 됐대요. 와. 서류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쭉 보니까 직장 경력이 있더라고요. 한 1년 남짓 정도. 근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화학 전공인데 영업관리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이 됐고 뭐 제가 회사명은 밝힐 수 없지만 좀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에 재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입니까? 중견 기업이에요. 중견기업. 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뭐 저희가 방송 때 얘기했던 의도에 맞게끔 쓰니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나 직무가 아예 전공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문과 직무는 뭐 전공이 무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SK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경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아셔야 되고, 물론 중요한 그 경험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도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불합격하는 원인을 더 이상 학교라든지 뭐 나이 이런 부분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패배 의식에 빠졌을 시간에 학점 관리하시고 아까 네. 뭐 채코 씨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강남대도 마찬가지고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좀 뭔가 본인의 어떤 그런 전공에 대해서 지식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SK 자소서 항목을 좀 볼 텐데요. 총 4개였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SK그룹 소개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준 데가 있나. 네.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꼼꼼하게 제시해 준 곳이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발적으로 최고 목표를 세운 경험이었고 두 번째가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한 경험. 세 번째가 이제 지원 분야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한 경험. 마지막이 이제 자원 활용, 타인 협력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을 적어라. 이렇게 4가지였는데 네. 합격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들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좀 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코 씨부터 어떤 차이가 났었습니까? 일단은 문항마다 본인들이 혼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중요도를 임의대로 임의로. 판단하는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많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성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3번 문항, 지원 분야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한 부분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잘 했던 걸 정리한 건 나열을 좋은데 싹 하거든요. 나열을 싹 다 한다거나 공감이 안 되는 식의 구성 있죠. 4번 문항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좀 공감이 안 되고 본인만 만족하는 인하우스식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아리, 학회, 학회원들이 이탈하는 걸 막고자 총회를 주최하고 정족수 40% 미달이라는 이유로 떠나려고 하는 걸 자기가 리더십으로 몸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웃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계실 거예요. 지금 의외로 이런 면에 대한 정리를 특히 문과분들이 정리를 면밀히 안 한 채 대략적으로 굵직한 자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적당히 그냥 경험을 넣으려는 성격들이 강한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차이가 있었죠.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안 보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그 짚어드리면서 어느 문항이 중요하다 그렇게 누차 말씀드리는 근데 또 이 건데 방송이나 이런 걸 요즘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보시긴 또 보시는데 막상 자기 경험에 이걸 대입을 못 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어려워하시죠. 쓰긴 써야 되니까. 네네네. 네. 더 좀 괴롭죠. 힘들겠네. 조민혁 선생님, 김태형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알겠는데 없어. 내 거에 적용이 안 돼요. 미천이 없는 거야. 미천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기 힘든 거죠. 아유, 그게 어렵겠어요.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요. 이 두 분이 두 분이 또 나왔네요. 네, 나오셨는데 나이스. 민혁 쌤 표정을 보면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구직자들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3번 같은 항목은 평소에 내가 경험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콘텐츠를 보시고 없는 거를 끼워 맞추려다 보면은 채용 담당자들은 정말 많은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뭐 수요일 날 말씀하신 진짜 짤순이처럼 그냥 계속 우려먹는지 아니면 평소에 정말 고민을 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광탈하는 거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무에 쓴다라든지 명확하게 타겟팅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는. 안 되면 포기도 해야 되군요. 안 그러니까 되면. 포기하라는 말을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너가 대안을 이제 해야 될 찾아봐라. 순간이 왔어요. 제가 학생 지난주에도 보니까 마케팅하고 MD로만 20군데를 써서 19군데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말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네. MD하기 마케팅 직무 자체가. 근데 부족하다거나?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막 울먹이면서 자기가 26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러다 백수가 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제가 올해 41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게 나이가 많은 거냐. 그랬더니 뭐 듣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그치, 그러면서 안 듣죠. 27 되면은 아예 자기가 뭐 사회생활을 못 할 것 같아서 한 학기 정도 뭘 또 휴학을 하고 뭘 또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현저히 내가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났으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영업관리라든지 다른 직무로 이제는 선회를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낸 다음에 뭐 직무순환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직무순환이 뭐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구직자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태용 쌤. 이게 지금 민혁 쌤 말씀대로 미리 본인이 앞서서 1년, 2년 뒤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될 텐데, 그죠? 뭔가 좀 다른 기회, 그러니까 차선의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잘 안 되죠. 음. 예, 학교에서 있으면서 그럴 기회들이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안타깝긴 해요. 예, 그 얘기 들으면서 몇 가지 놀랐는데 처음에는 조민혁 선생님이 41살이라는 거 옆에서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그럼요. 계시는데 41살 굉장히 놀랐고요. 그 자소서를 보니까 그 대부분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4번에서 많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전문성 3번이네요. 전문성. 예, 이공계 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매치를 시켜줘야 되고요. 실수하는 거 하나만 더 짚어드려 볼게요. 3번 창의, 2번이죠. 2번 창의적인 부분. 여기에 아직도 이제 축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세요. 예, 축제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닙니다. 축제 주죠. 예. 근데 상황을 내가 이제 창의라는 것이 무조건 너무 그 바닥 없이 창의적인 것도 원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원래 창의적이어야 되는 상황 안에서 내가 그것을 수행한 것 이것은 크게 점수를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할 때 나는 다른 생각을 했어.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데 축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창의, 이거는 크게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한국인의 밤을 행사했고 싸이를 초청을 하고 이런 싸이의 노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데 창의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의 창의, 남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사례를 꼽아내시는 것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LG 네. 살펴볼 텐데요. LG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이 있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차코치님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은 문과 이과 좀 나뉠 것 같은데요.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의 경우라면 그 최종 합격한 친구의 얘기와 서류 통과한 친구들의 상이함이 좀 있었어요.
최종 합격한 친구가 이제 상시 채용으로 이제 LG전자에 이번에 인턴을 거쳐서 들어간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이 자기 동기들을 보니까 이 친구가 그 K대 경희대인데 자기가 거의 미치였다. 네. 학교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 경희대 좀 학교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낮은 순위권의 학교 친구들도 서류는 좀 이렇게 통과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서류니까 뭐 좀 낮은 스펙으로서 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 가서는 좀 올라가면서 1.5에 걸러지는 면들도 있겠네요. 고려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블라인드 스펙에 환호하고 있었을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웅 쌤. 그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학교와 학점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전부다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예외적인 상황들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너 어느 정도는 본다. 하지만 불리함을 안고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계속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좋지만 안 되는 친구들. 예, 디스플레이 영업 지원했던 친구 중에서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렸었는데 한양대 경영학과 학점이 무려 4.3. 서울 캠퍼스고. 예, 토스 7. 이 친구가 탈락을 했어요. 이 친구 보니까 똑같아요. 이 친구도 자소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소서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저 정도는 뽑을만 할 텐데. 그저 디스플레이를 지원했는지 전자를 지원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친구. 네. 영업을 지원했는지 기획을 지원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친구. 자소서가 그렇거든요. 약간 회사 입장에서는 너 스펙 보고 왔구나. 그렇죠. 안 되겠다. 성의가 너무 없다. 이 정도 이런 스펙이면은 나 좀 느낌을 받아줄 수 있지 않겠어? 어. 난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는 자소서들이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뽑아놓잖아요. 6개월 있다가 특히 4.3들 또 다른 이런 데로 친구들은 옮길 수도 있고. 분명히 똑같습니다. 퇴사 사유에 학교로 갑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이 이렇게 반대 사례로 조금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민혁 쌤 좀 현실적인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LG라고 해서 특별히 학교하고 본다? 학점을 더 예민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기본적으로 그런 게 그렇죠. 있다는 웬만해서는 안 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직자분들이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면접 때. 그러니까 똑같이 3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김태성 지원자, 조민혁 지원자, 차지원 지원자가 들어갔는데 이 지원자는 A라는 지원자는 정말 오늘 면접을 잘 봤다라고 생각이 되면 학교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뽑는데 근데 요새 친구들이 실제로 면접을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복장도 비슷하고 접근하는 뭐 자기소개 방법, 뭐 단점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게 다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뭐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 친구 지원자의 학교가 어딘지 이제 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가 뭐 스펙을 뭐 많이 본다 안 본다 여부보다도 내가 면접장에 가서 본인만 저는 열심히 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지금 지난주부터 현대자동차 면접반이랑 제 그 포스코 면접 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엊그제도 지금 KT가 인적성 발표가 나서 KT 면접 볼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제가 이력을 보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면접까지 올라간 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놀란 게 포스코는 아니지만 포스코 중에 계열사 그 3개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학교가 한성대학교였어요. 이 학생이. 네, 한성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통과가 되고 인적성 그 시험도 통과가 돼서 면접 전형까지 가는 걸 제가 보면은 분명 그 이제 대기업들이 더 이상 학교라든지 이런 그 스펙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거르는 경우는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두 사람의 쌤이- 경향이 있긴 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스펙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우선 스펙을 가지고 고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이외의 것을 보고 나중에 비슷할 경우에 그때 스펙을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과 좀 덜 좋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 친구가 더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뭐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그 비학교보다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좋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마인드를 갖고 준비한다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들려주시면 합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만난 두 학생이 있는데 둘 다 경쟁자예요. 여자분인데 한 분은 이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지원자고요. 또 한 분은 흑석동에 있는 제2대의 물리학과 전공,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면접 끝났더라고요, 이분은. 둘 다 현대모비스 연구개발인데 경쟁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 물리 전공자하고 전자 전공자는 전공을 별도로 나눠서 뽑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아니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인데 왜 그 응용공학이 아닌 순수 자연 그 전공자인 당신을 왜 뽑아야 돼?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물리학 전공자도 분명 뭔가 전장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난 강점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원자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물리인데 선생님 저는 사실 하는가? 자동차 관련된 강점이 없는데 전 저를 왜 면접 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애도 합격해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신감 없게. 그럼 사실상 끝난 거죠.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접근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면접인데 강점을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태도에 있어서도 당당함을 보이질 못.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기 그런 게 지금 현대자동차는 다다음 주까지 그렇네요. 실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을 굉장히 드리도록 할게요. 기계적으로 공부 잘해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은데 목적을 좀 잃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영 쌤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왜 뽑혔는지 그 생각을 좀 잘 해보면서 네. 면접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자, GS 좀 살펴볼게요. 자, 인문계생들이 GS 많이 지원했을 것 같은데요. 자, 차코치님, 네. GS 지원한 친구들 어땠나요, 상황이 좀? 예, 뭐 서류 때부터도 그렇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 출신 강사다 보니까 편의점 리테일 업계, 쪽. 리테일 쪽 지원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용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분야나 전공, 나이 초월해서 탈스펙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고스펙인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고스펙인데 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서 뭐 업체 방문은 기본이고 현직자 만나보고 채용 설명회 가서도 얘기도 들어보고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열린 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는다는 느낌보단 준비할 친구들은 제대로 준비해서 결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제가 면접반 같은 걸 또 진행을 했어요. 리테일 업계 면접반 이런 걸 진행했는데 보면 스펙들이 나쁜 분들이 절대 없거든요. 뭐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부터 뭐 해외대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역으로 또 면접 질문이 또 받게 돼요.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 진짜 너 어디 가고 싶었냐 원래 솔직히 답해다오. 이거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짓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전 처음부터 GS 리테일 가고 싶었어요. 안 믿거든요 회사는. 명확하게 채용 설명회 때 담당자분이 그런 또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건 지금 정말 이유를 대지 않고 맞아요. 대략적인 얘기 아까 조미호 선생님, 뭐 태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죠. 대략적인 얘기를 그냥 멋들어지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만들어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점들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GS 리테일이나 어떤 이런 뭐 인문계생들이 영업직을 지원하는 이런 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왜 그러냐면 많이 뽑지 않고 또 항상 우리가 문서입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공계는 뭐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쪽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친구들은 다 지원한 것 같아요. 알바지. 그 친구들의 생각은 아시겠죠? 그 편의점 알바했던 사람이 정원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난 편의점 알바해봤으니까 편의점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경험을 가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져요. 또 편의점 알바야 이럴 수 있겠네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편의점에서 알바했을 때와 그 안에서 영업관리로서 들어갔을 때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바했을 때는 매뉴얼대로 그냥 몸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영업관리 쪽은 그것을 매니징하는 그 관리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관리를 직접 또는 우리 점주님들을 통해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과의 소통의 경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주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목표하는 바를 목표치를 이루도록 때로는 목을 죄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싹 빠진 거죠. 그냥 나는 편의점에서 알바 열심히 했고 매출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어. 이걸 가지고 어필을 하는데 부족하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을 빠뜨리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어필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자, 민혁 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인성 검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학생들 보니까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서류 발표 난 다음에 이제 인성 검사를 별도로 하는데 거기서 떨어진 분들이 꽤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합격하는 이유가 태성 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영업 관리자로 지원하지만 자꾸만 그 소비자일 때 생각을 하니까 또는 업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컨대 뭔가 그냥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면 된다는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성검사에 나의 성향을 쓸 때 좀 수동적이고 뭔가 간접적인 이런 성향으로 이걸 이제 마킹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단계부터 인성검사 푸는 그리고 면접 전형에 가는 이 전 단계에 걸쳐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민혁 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었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태영 쌤께서 편의점 알바를 한 친구는 다 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컨셉을 좀 어떻게 잡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대학로나 최근에 보니까 강남역 한가운데 그 편의점 알바도 그렇고 그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편의점 알바인데 천자에 자기소개서를 써내라. 야 정말 항목도 있다. 자기 지원 동기, 향후 계획 및 알바 경력 써주시면 됩니다. 이 카톡이 상위 얼마 뉴스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봤어요? 이 부분이 시사한바 큰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무조건 뭐 구직자 혹은 20대 입장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얼마만큼 아르바이트생들의 이탈이 있었으면 이랬겠느냐라는 입장도 일정 이해는 됩니다. 점주 입장에서? 점주 입장은 부분 이해는 됩니다. 부분 동의할게요. 이거는 왜냐면 오죽하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굴었냐는 건데 역으로 말하자면 과연 이런 요구를 할 만큼의 자격이 될 만한 지원이나 시급을 챙겨주셨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천자자소서 같은 거 내시면 됩니다. 뭐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한번 내보고 좀 당당하게 직접 보시는 기회라고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할 만큼 까다롭게 할 만큼 돈을 준 거냐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서류 면접 통과 시 2차로 인성 면접을 추가로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요거 때문에 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아니죠. 몇 달하고 그만두실 힘내세요. 거면 이건 아닌 것 오시지 같습니다. 않으셔도 네. 되고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그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차별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차코치가 그래도 좀 방송 오늘 열심히 하네요. 저도 사실 저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 저도 오죽하면 아마 이 점주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무책임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다니까요. 보면 아예 속된 말로 잠수 타버리고 네. 아예 전화 그냥 꺼버리고 내일까지 출근해라고 사장님 해놓고는 내일 뵐게요. 그리고 그다음 전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24시간을 점포를 운영해야 되는 아마 그 점주님 입장에서는 분명 이렇게 좀 까다롭게 검증을 하면 여기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대로 그래도 좀 오래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막 소위 뭐 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그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영 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시장 논리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입니다. 여기는 수요가 그만큼 적고 공급은 많은 상태예요. 점주들도 지금 얘기했듯이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제 아들이 자주 가는 그 편의점에서 한번 싸우는 걸 봤어요. 어떤 젊은 남자 아이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한참을 싸우는데 말이 안 돼서 나중에 경찰에 고발하겠다. 일하시는 분들끼리 점주 여자분과 여성분과 알바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참 싸워서 나는 계산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친구 남자 아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하고선 그냥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점주 아주머니가 저를 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시요. 이 친구
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예, 처하셨을 제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죠. 거의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근무 시간의 3분의 1은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뭐 다른 것을 불성실하대요. 하거나.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대요. 잠수 탄 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다시 와서 그동안 일했던 거 달라. 그것도 꽉 채워서 달라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주들의 고민도 이해가 되고 학생들 그렇다고 이렇게 내몰리는 것도 참 안타깝긴 한데 시장의 논리입니다. 어쩔 그래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감정적 대응 말고 네. 이성적으로 철저히 접근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전략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는. 그렇죠. 먼저 그런 책임감을 좀 사례였습니다. 가져보는 그런 마음 그래요. 가짐도 그러니까 이런 중요할 것 경우에는 같습니다. 사실은 네.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본사에서 그 채용 방침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나 회계화 하는 생각이 좀 회계. 들어요. 그러니까 점포별로 점주의 어떤 재량껏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CJ, CGV나 이런 데는 아마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거거든요. 매니저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면을 봐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너무 점포에만 위임하지 말고 뭐 GS라든지 이런 본사 차원에서 방침을 전달을 해준다면 좀 혼란을 그래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나는 왜 떨어졌는지 궁금한 학생들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거나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잡정보센터 왜 떨어졌나 시즌3 곧 시작되거든요. 네, 만약에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 worktv@yna.co.kr로 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37분이 훅 갔는데요. 일단 네. 또 남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1분 여기서 마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서류 광탈의 원인을 짚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금요일 잡정보센터 특집 최강 어벤져스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1, 2부에서는 저희가 SK와 LG, GS 등 기업별로 서류 전형 탈락의 원인을 짚어봤고 2부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취업 준비생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토대로 탈락의 원인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빵콩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빵콩님. 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출신이고요. 4년제 대학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3점입니다. 오픽 IM2, 토익 750점, 인턴 2회 경험이 있고요. 대외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전공 자격증도 한 개가 있습니다. 이분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서류가 올탈됐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스펙이 딱히 바뀐 것도 없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다. 스펙이 변화가 없으니까 혹시 나이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태성쌤? 나이요? 네. 나이가 너무 여기 바뀐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친구 그 나이가 나왔나요 여기? 안 나오는데 본인이 스스로 예. 이제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스펙이 똑같은데 힘들면 나이 때문인가? 예, 제가 이걸 보니까 그 글을 올린 거 보니까 그 정보가 굉장히 없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원 분야를 안 썼죠, 그것도. 자기가 어느 회사, 어느 직무를 지원했는지 예. 이렇게 안 썼다는 얘기는 상담할 때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지원 덜 하고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원 직무와 본인의 전공, 지원 직무와 본인의 경험이 여기에 얼만큼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접근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선 그 지원 분야와 본인의 전공, 인턴 경험을 얼만큼 잘 맞춰 나갔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업에서는요, 채용팀에서는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 면접 볼 때도 피 테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best people보다는 right people을 뽑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만큼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와 얼만큼 맞아 떨어지느냐인데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전공에 어울리는 직무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자소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전공과 직무를 또 맞추지 않고 지원했던 친구들, 그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에 내가 지원할 때는 그 공통점 찾기라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했던 전공, 내가 했던 경험, 이것이 지원하는 곳과 얼만큼 공통점이 맞느냐. 내가 이런 것을 해봤으니 기업에 가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지원 직무와의 일치성, 그리고 그것과 내가 했던 것의 공통점을 오늘서부터 리스트업을 많이 해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약간 그 적성 문제 같아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래서 추측하게 이빨을 다 빼놓고 이렇게 추측하게 하는데 굉장히 듬성듬성 돼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혁 씨?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본인이 서류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자과가 아니라 전기과고 학점이 또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 안에서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카페 후기도 보긴 했는데 잘 되는 전공이 있고 잘 안 되는 전공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적으로 지금 채용이 많이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양적인 측면이지 태성 쌤이 얘기한 대로 과연 이게 직무랑 연관성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류가 올탈이라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를 쓰셨길래 다 떨어졌다고 하는지도 제 생각엔 한 10개 미만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는 5개 정도? 그냥 굵직한 기업들 몇 개 쓰고 떨어져서 아마도 9월 정도까지만 구직 활동하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 김생민 씨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stupid. 네, 약간 stupid 같은 행동이 아니실까라는 우려가 좀 보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작년이랑 스펙이 바뀐 게 없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드냐. 작년부터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나이를 추정해 볼 때 27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뭐 제 말처럼. 네, 그렇죠. 그렇기 적성 때문에 문제 풀듯이. 예. 아마도 1년 정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뭔가 이런 스펙 탓을 하는 거 보면 약간 열정이 부족한 전형적인 지방대 분들 중에서 토익이라든지 이런 스펙에 목매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결론이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준비하는 거예요. 경찰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선택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정도로 골든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하반기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11월 달에 봅시다. 시즌 3에서. 네, 왜 합격 그래요. 왜 떨어졌나 해서 뵙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드립하지 마시고 여기 뭔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두 분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차코치께서 첨언할 게 있다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두 취업 프로파일러 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하셨고요. 저는 그냥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분의 경험 정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외 활동 다수, 그리고 인턴 2회, 굉장히 금쪽 같은 경험이었을 텐데 이걸 얼마나 어떻게 적으셨길래 올탈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내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었나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질문 주는 내용만 봐도 설득력 있게 내 얘기를 못하고 계신데, 하물며 본인의 이력이나 본인의 내용을 향후 면접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정갈하게 정리를 필요하겠죠. 이왕이면 테마별로, 키워드별로 좀 본인의 강점이나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본인이 뭘 해야 되고 어떤 면을 강조해야 되는지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취업 준비는 어쨌든 하셔야겠죠. 예, 이분은 빵콩님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직무에 대한 본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분이라 저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영영인 분인데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작년 2월에 졸업한 사회과학도 중경외시나 내올 건동 내주는 7개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점은 3점 초반대고요. 토익은 905점. 다른 직무 정규직 5개월 했고 공공기관 인턴 3주 했고 공공기관 사무보조 알바 1달, 대기업 사무보조 알바 2달, 동아리 2개, 어학연수 7개월, 한국어 자격증, 워드 자격증, 공모전 없는 27세 여성, 여성이군요. 27세고 네.
경영 지원 인사 총무로 지원을 하는데 탈락의 원인이 본인은 경력 공백이 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이분도 뭔가 좀 토익 905점 좀 높은 편이지만 요즘은 뭐 또 워낙 만점 받는 분 많다고 하고 900점 넘는 분이 많다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 이게 뭐 이렇게 달로 끊기는 게 많네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친구 그 원래 3주 계약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인턴. 그래요? 사무 보조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런데 그렇게 예. 한 달만? 예.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저는 이 글에서 자꾸 의미를 이 친구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동아리 2개 어학연수 7개월 KBS 한국어 2급 뭐 이런 것들 쓴 거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괜찮다 싶은 거 다 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관심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관심 가져 하는 그것에만 몰두하시고 그것에만 시간 투자, 그것에만 글을 쓰는 것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것을 다 건드려 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해놓으면은 관심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요. 이 친구 뭐 나이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고 뭐 스펙에 대한 고민도 하고 5개월 경험 안 그래요. 쓰면은 공백이 2년이어서 그게 문제냐? 저는 그게 이제 이분의 가장 궁금한 예, 부분인 것 같아요. 공백을 넣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단기 경력을 여러 개라도 넣는 게 좋으냐 제 권장사항은 넣어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냥 넣는 수준이 아니라 활용해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고, 했는지. 뭘 그렇죠? 배웠고. 예, 일단 이것을 공백을 길게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하고 냈을 때 서류 통과되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넣으면 서류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대신 면접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렇다면 서류에서 넣고 일단 통과돼서 그 다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해보자는 거죠. 준비해보는 네. 또 과정을 그죠? 겪어봐라. 면접에서는 왜 이렇게 짧게 돌아다녔어?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그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하면 되지 서류부터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 얘기는 그 공백이란 건 조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뭐래도 쓰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쓴 거를 고민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상위권 서강대입니다. 일단 진짜요. 서강대 왜냐면 서강대는 학점을 보시면요. 4.5로 본인이 환산을 시켰어요. 네. 여기 4.3 만점이거든요. 서강대가. 그리고 굳이 억지로 4.5로 해서 이제 3점을 넘었다는 서강대가 전통적으로 또 학점이 짜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서강대는 중상위권이 아니잖아. 상위권 아니에요? 상위권은 저기지. 그 스카이라든지. 거기만. 중상이면 보통 이제 서성한. 본인이 중상이라고 돼 있고. 네, 서성한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도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 전략이 잘못해서 떨어지신 거고 두 번째는 말하기 점수가 없어요, 이분. 토익 점수는 있는데 말하기 점수가 없어서 필터링 됐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말하기 시험을 빨리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질문에도 본인이 나와 있지만 정규직 5개월 경험 이력서 기재 안 할 경우 2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네. 제 생각에 이번 하반기 때 안 쓴 거예요. 정규직 5개월 경험을 아예 안 쓰다 보니까 아마 2016년 2월에 졸업한 걸로 서류 전형 단계에서 평가가 돼서 공백기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마도 불합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학교도 좋으시고 나이가 많은 지금 상황도 아니신 데다가 정규직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자 활동들이 입시세면은 많긴 많은 거 아니야? 아직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학교가 좋기 때문에 28살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이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점수 빨리 따시고 지원 전략도 이렇게 남들 다 선호할 만한 회사에 한두 명 뽑는 인사팀 마케팅 쓰지 마시고요. 영업관리 직무도 한번 두드려 보시고 본인의 공백기가 없도록 5개월 경험도 꼭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체코 씨도 한 말씀 뭐. 일단 얻어주시죠. 이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단기 경력 여러 개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비단 그 경력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면면에서 앞에서 선생님들 말씀 잘 새겨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분명 공기업까지 고려했지 사기업 지원을 고려 안 한 채로 있다가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뭐라도 일단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댓글 읽어볼 텐데요. 네. 저희가 댓글이 많았는데 시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왜 떨어졌나 시즌3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그래요. 일주일간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이 되니까요. 이게 많이 댓글과 나와서 네. 하시는 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들 써주시기 신청해 바라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마지막 댓글 볼게요. 네. 한 번의 취뽀님 댓글입니다. 수도권 4년제 물류학과 전공이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8점입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 토익 890점, 토스 150점, 물류 관련 공모전 1회 수상, 물류기획 인턴 한 번 했고요. 물류 아카데미에 참여 한 적이 있고 물류센터를 견학도 다수 했습니다. 예, 물류 쪽으로 본인은 굉장히 집중해서 준비를 하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서류가 광탈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문제점 뭔지 태성쌤부터 들어볼까요? 네. 수도권 4년제 물류라고 하면 뭐 중대도 있고 인하대 아태 물류도 있고 굉장히 그 선호하는 기업들에서 선호하는 그런 전공을 한 것 같고 물류와 관련된 경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대기업 지원은 어려운 스펙인지 궁금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해서 넣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 그냥 복붙한 거죠. 복붙.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것 같지 않은 자소서를 많이 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영어 점수는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자소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펙의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소서를 정말 이 지원한 회사에 맞게 썼는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경험을 보니까 물류 기획에 대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면 강력한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소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친구 거는. 알겠습니다. 조쌤도 한 말씀 거들어 주시죠. 항공대죠, 이분. 네, 항공대라고 제가 왜냐면 물류학과라고 돼 있는 데가 항공대 아니면 중앙대 안성일 것 같은 제 생각에는 항공대일 거라는 좀 추측이 들고요. 저도 동감해요, 태성쌤하고. 이분 이력상으로 남은 문제가 일단 없으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자소서를 정말 발로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불합격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른 게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네. 이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합격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물류 쪽도 지금 산업공학과 전공자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입사를 하려고 이공계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떨어진 데들이 뭐 현대 글로비스 또는 LG 계열사 뭐 범한 판토스, 남들 다 CJ 대한통운 이런 데 지금 몇 군데 떨어지고 나서 충격받은 거거든요, 이분은. 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경험도 우수하시고 쓸 소재거리들이 많고 또 항공대 물류학 정도 되면은 굉장히 또 선호하는 학교 전공이니까 자소서를 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빨리 다듬어서 본인의 어떤 불합격 원인을 점검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나와 보시면 좋겠네, 그렇죠? 굉장히 빨리 결과적으로 그쵸? 자소서가 문제인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제가 한 번에 어제 치과를 다녀왔는데 분이니까. 스케일링으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굳이 뿌리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신경치료 안 해도 되고. 네. 스케일링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네, 빨리 나오셔서 점검을 받아야 저희 같은 컨설턴트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고 괜히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 걷어내야 뿌리 되고 치료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없도록 손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끝으로 차코씨 차코치님 한 말씀 마무리해 들어볼까요? 주시죠. 예, 뭐 앞에 하신 말씀들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할 얘기는 없지만 굳이 꽂자면 이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한번 유추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지원 동기 때 물류센터 견학을 하셔서 감명을 받으셨을 것이고 유학생 도우미와 대외 활동을 통해 협업을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물류를 이해하게 된 건 공모전 수상을 통해 확인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내근직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 위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될 소지. 따라서 본인이 인턴 근무 때 경험이나 전공 혹은 물류관리사 지식을 통해서 어떤 면이 내가 이 지식으로 업무상에 응용이 되고 발휘될 수 있는지 정도로 새롭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방송에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쌤들이 정말 프로파일러 맞는 것 같아요. 학교를 추측하는 것부터 괜히, 자소서 내용까지.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좋은 스펙인데도 말이죠. 대기업 지원은 어려운 스펙인지를 본인이 의구심을 지금 갖고 그러니까 있단 스스로에 말이에요. 대한 네. 어떤 자신감 결여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 이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펙에 대해서 주변 선배나 친구들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학교 좋지 않은 학교다라든지, 야 말하기 점수가 너 150 갖고 안 돼, 170 토스 7을 올려야 돼. 이제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멀쩡한 분이 여기까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많이 좀 중대 안 아쉽네요. 쓸 수도 있겠네. 네. 수도권이어서. 그러니까 전 항공대 봅니다. 학교에 항공대. 대한 어떤 이런 항공대가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물류 쪽에서 항공대 굉장히 좋아서 이분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요. 자신감을 갖고 진짜 전문가들의 그래요. 진단을 한번 이상한 받아보시는 게 얘기하는 좋겠네요. 분들은 저희 예. 관계를 끊으시고요. 관계를 끊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댓글들 보니까 저희가 뭐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공계도 꽤 있었는데요.
일단 어쨌든 문과에 비해서 채용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뭐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끝으로 저희가 이공계 취업도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은지 서류 광탈을 했다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조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공계는 사실 광탈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본인 자체가 수준을 안 높게 했거나. 잡아서 그렇죠. 그게 한 10개 정도 쓰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문과분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뭐 제 주변의 학생들을 봐도 뭐 작은 기업이든 뭐 큰 기업이든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특수한 전공자들이 있어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훈 쌤은 그렇다면은 인문계 쪽으로 한 말씀 예. 좀 해주시죠. 어문학 쪽에 쪽. 인문계 쪽은 이제 분야를 좀 넓혀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요와 공급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요가 많은 곳을 자꾸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영업 부분인데 영업을 깊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죽어도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많이 뽑는 곳도 같이 눈을 돌려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 드리면 제 수업을 시작하다 보면 저는 인문계와 이공계가 딱 구분이 돼요. 이공계 학생들은 눈이 조금 풀려 있어요. 그만큼 인문 쪽보다는 덜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공계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핑계거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본인한테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차커츠님 상경계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딱 30초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회계를 싫어하는 마케팅 덕후 여러분, 영업도 지원합시다. 그리고 회계 공부 제대로 해야 되는 금융권 지원자분들도 소홀히 없이 용어 정리부터 꼼꼼히 업계 정리까지 골고루 해서 서류, 필기, 면접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를 네. 내가 너무 싫어하지 않았나,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회개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영, 차지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인적성 검사 있으니까 선생님 좀 잘하셔갖고 잘 보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